섬 지천으로 비경이 다툽니다. 과랑과랑 쏟아지는 빛은 작은 섬 품 한가득 선명하게 존재감을 보여줍니다. 닿는 곳마다 신비롭고 경이로움이 살아있는 섬 제주. 섬을 닮은 제주의 사찰들은 그 어느 곳보다 깊은 위안과 감동을 묵묵히 전합니다. 고즈넉하고 평온한 느낌을 전하는 제주의 사찰들. 그런데 제주의 가장 아픈 역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공간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제주 4.3 70주년, 4.3 당시 민중을 위해 싸웠던 그 고귀한 정신의 기억들을 함께 따라가 봅니다. 바람결에 실려온 풍경 소리가 속세의 때를 씻게 합니다. 번뇌 없이 올곧게 하늘로 나아가는 삼나무숲. 현무암 좌대 위에 앉은 석불들은 세월이 무게를 단단히 보여줍니다. 제주불교의 중심 관음사. 고요한 산사의 이면에는 70년 전 참혹한 역사의 소용돌이가 오롯이 살아있습니다. 아래에서 경찰들로 불 붙이시게. 경찰들이, 네. 군인들이 경찰과 군인과 합동으로. 네. 한 20명? 한 20여 명 정도 온 것 같더라. 네, 그런데 불 붙이면서 이제 갑자기 천둥하고 막 벼락 치고 난리가 났었다. 불 붙어가니까. 하늘에서. 그때 아마 음력 정월 보름쯤 된 때라 그때. 그래 양력 한 2월쯤 된 때라 그때가. 예. 한라산 일식에 자리한 관음사. 1909년 창건된 이래 여법한 사찰의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오랜 시간 맥이 끊겼던 제주불교의 불씨를 다시 피운 곳. 4.3은 제주불교의 맥락을 뿌리채 흔들었습니다. 제주도 전체적으로 그 당시에 그 사찰 내지는 불교의 어떤 피해가 상당했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히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대표적으로 관음사의 경우도 소개되어야 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스님들이 밑에 제주시 성내 쪽으로 소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관음사 전투가 이루어지면서 그나마 조금 뒤늦게 사찰의 정각 전부가 방화되고 이제 불상까지도 소각되는 이런 피해를 입었고요. 그 외에 이제 다른 곳에 있는 사찰들의 경우도 소개령에 맞춰서 불태워지거나 이제 사용할 수 없도록 훼손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 게 대부분입니다. 일명 관음사 전투로 명명된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전투. 결국 1949년 2월 관음사 정각이 모두 불에 타고 맙니다. 무장대와 토벌대 간이 격전으로 소실된 관음사. 1955년 신도들은 도남동에 신관음사를 낙성합니다. 사실상 관음사의 분신이자 도심 포교의 거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관음사 일대는 1948년 초기부터 무장대들이 일찍 입산해서 관음사를 중심으로 은거를 하면서 이제 투쟁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와 함께 또 많은 주민 입산자들도 이 근처에서
마을 단위로 가족 단위로 피신하는 장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군인이나 무장대들이 수경을 했던 수경지의 흔적, 비밀리에 몸을 숨겼던 비트, 숨어서 보초를 쏘던 보초막, 이런 것들이 이제 흩어져 있죠. 초기 무장대의 근거지에서 이제는 토벌대의 근거지로 바뀌게 되면서 그때 토벌대들은 오래 근거해야 되니까 집도 사각형 형태로 이제 잘 지어서 여기에 응거를 하면서 무장대들을 토벌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유적지로 지금 추정하고 있죠. 정밀 조사를 통해서 4.3의 그 비극적인 역사를 교육하고 홍보하고 또 그 당시 많은 스님들이 그 희생된 그 스님들을 추모하는 그런 그 교육과 유령의 공간으로서 관음사 유적이 활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3만여 명에 달하는 이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제주 4.3. 그 비극에 도와서는 1947년 3.1절 기념대회입니다. 3.1절 기념식을 마치고 빠져나오던 군중들이 경찰이 발포로 희생되고 이 사건으로 인해 제주도 전역에서 민관 총파업이 벌어집니다. 당국이 대대적인 파업 진압, 그리고 1948년 4월 3일 50 단독 선거 반대를 외치며 무장 봉기가 일어나고 미 군정의 강경 진압은 갈수록 거세집니다. 천영의 땅이 된 섬, 성한 곳 없이 처절하게 광기의 시대가 섬을 핥힙니다. 4.3 당시 전소되거나 피해를 당한 사찰만 40여 개소. 그 피해 원인이 중심에는 사찰의 지리적인 위치가 있습니다. 서귀포시 하원동에 자리한 원만사. 마이부를 연상시키는 거대한 기암괴석은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는 듯 굽어보고 108계단은 모든 번뇌를 다 내려놓으라 합니다. 원만사는 1918년 법정사 항일운동 당시 좌대장으로 참여했다가 6년간 옥고를 치른 방동화 스님의 발자취가 서린 곳입니다. 깊은 산자락, 수행의 정신이 깃든 이곳은 4.3 당시 토벌대의 무차별 공격 대상이 됩니다. 사찰들이 피해를 많이 볼 수밖에 없었던 어떤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 사찰이 위치하고 있는 그 지리적 여건에 크게 좌우되는데요. 우선 민가에서부터 떨어져 있고, 그리고 사찰들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 뭐 하천 주변이라든가 계곡이라든가 그리고 뭐 산중턱이라든가, 이 얘기는 뭐냐면은 무장대가 운신할 수 있을 것이다 추정되는 곳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장대 운신처를 없애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찰이 있음으로 해서 그 비바람을 피울 수 있다, 이런 부분적인 것까지도 감안을 하면서 아예 전소를 시켜버렸던 거죠. 그 무장대가 쉴 수 있는 공간, 아니면 무장대가 운신할 수 있는 공간을 없애는 차원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삼 당시 제주 불교의 피해는 토벌대의 무자비한 학살과 방화가 이뤄졌던 초토화 작전 시기에 집중됐습니다. 수행 중심이 도량을 위한 지리적 위치가 되레 표적이 되어 쓰나미 같은 광풍이 역사에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많은 사찰들이 당시 초토화의 참상을 고스란히 간직합니다. 무수천 자락, 용장골에 자리한 흑룡사를 찾았습니다. 한라산에서 용이 내려와 이곳 용장굴에 몸을 감췄다는 전설이 내려옵니다. 이곳이 오랜 옛날부터
영험하고 청정한 수행처로 이름난 곳임을 알 수 있는 이야기죠. 흑룡사는 용장고리에 의지해 지어진 절입니다. 제주 4.3 시기 토벌대의 비인간적인 함정 토벌이 있던 도평리. 4.3의 광기는 흑룡사, 즉 당시 용장사도 비껴가지 않았습니다. 1949년 1월 공양을 마치고 나온 주지 스님이 포행을 할 무렵 의문의 무리가 도량 안으로 들이닥칩니다. 이 굴은 지금 현재 화주부설님으로 계시는 분이 4.3 당시에 이 굴에 숨어 있다가 토벌대에서 끌려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 절은 전소됩니다. 4.3이 피해자 홍순여 보살에 의해 다시 재건된 흑룡사. 아픈 만큼 지극한 불심이었습니다. 원천사 역시 4.3의 비극을 간직한 곳입니다. 4.3 당시 토벌대에 의해 고정선 주지 스님이 비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원천사가 없어지게 된 건 당초에 4.3 때 그 불교 청년 운동을 했던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일선, 이세진 스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제자들이 했는데 역시 이 원천사의 주지도 이세진 스님이 제자라게 고정선이라고 그분을 잠깐 숨겨주었단 말이에요. 이 원천사에다가 이게 막 그냥 잡으러 다니니까 피신해서 도망다니는데 원천사에 며칠 살렸다가 간 것이 정보가 들어간 거라. 그러니까 이게 제주경찰서에서 정보가 들어가니까 이제 바른 대로 말하라고 해서 말 안 하니까 그냥 잡아라 총살시켜버렸지. 걔네가 이 절이 그냥 풍비박산되는 거라. 그렇게 했던 것을 일으켜 세워서 이제 청산스님 네 제자가 중심이 돼가지고 이 사찰을 복원한 것이 원천사 내력입니다. 딴 게 아니고. 4.3 당시 10살이던 광수 스님은 부학사의 산 증인이십니다. 여기 대웅전 위치 저 우회고. 4.3 그 직전에 저희 은사 스님이 있었습니다. 태웅 스님이라고. 도계령을 내리기 직전에 그분이 동생 김태원 씨라고 저지 파출소 소장으로 있었는데, 그러니까 형님이 여기 계신 줄을 아니까 도저히 여기 있어서는 안 되게 되니까 빨리 오늘 저녁에 내려가시라고 해서 내려간 것이 저기에 지금 불상이 모셔 있는데 대웅전에 그 불상을 바랑에 걸머지고 저 판포 통천사로 내려갔습니다. 그 소개를 해본 거죠. 이제 그 후 며칠 없이 이제 전소가 됐죠. 집 저 건물 3동. 스님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인자하시고 세상의 번뇌를 다 끌어안아 주실 것 같은 너른 태도 등으로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4.3 때 제주의 스님들은 누구보다 앞서서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스님이 권총을 차고 다녔다면 어떠신가요? 바로 이세진 스님 이야기입니다. 사삼 당시에는 무장대 간부급들이 관원사에 있어놨다게. 그때 이덕구라는 분도 보았고 이세진 신인도 뭐 그 부류의 한 분인데 그때 그분도 이제 간부로 있어서 전부
전부 곤충 잡고 다녔죠 그 당시. 불탈 때 전부 내려오고 잡히고 죽고 그렇게. 일선 시인 알아집니다. 어디서 뵙더라? 그분도 이제 얼굴 얽고 은변가라. 아주 말씀도 잘하시고. 예. 4.3 사건 이전에 예. 불교 혁신 운동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예. 이제 그분이죠. 4.3 당시 제주불교 이순환은 그만큼 불교인들이 제주사회 현안에 깊숙이 참여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4.3 발발 기점인 3.1절 기념대회 발포 사건. 당시 승려 이일선은 대중연설로 제주도민을 만났습니다.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해방이 되기까지 역동적으로 움직였던 제주 불교계. 스님들은 4.3이 발발과 함께 민초들이 변해서 더욱 단단하고 거침없이 기상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제주 4.3 당시에 주지 스님이셨던 오해화 스님을 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세진 스님, 이일선 스님 등이 제주 불교에서 대표적으로 제주 4.3 사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셨던 스님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해화 스님은 당시에 여기 관음사 주지로 계시면서 관음사 전투의 격전지가 될 때 여기서 토벌대에게 고문을 당해서 그때 얻은 병으로 돌아가신 걸로 증언이 되고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세진 스님 같은 경우는 당시에 무장대 활동을 하면서 직접 권총을 소지하고 무장대 활동을 하셨다고 증언이 되고 있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일선 스님 같은 경우에는 북국민학교에서 대중 강연이 있을 때 그 앞장서서 대중 강연을 하셨던 분이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스님. 늘 시대의 화두와 경랑 속에서 자각하고 일어났던 스님들. 불심의 뿌리가 돼준 큰 스승이자 시대의 어른이었습니다. 만어 원문상 스님 역시 그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문상 스님은 뭐 지식인이죠. 그 역사를 연구한 그 지식인으로서 그 당시는 불교 혁신 운동을 하고 있었죠. 불교 혁신 운동. 그 불교 혁신 운동이 계몽운동에 헌신하고 제주불교 혁신을 주도했던 원문상 스님을 비롯해 4.3의 중심에서 함께 맞섰던 스님들. 하지만 그 마지막은 참담했습니다. 일선 스님하고 원문상 뭐 그 등등 같은 소위 그 인텔급이라 그분들이 전부 물에 수장됐다는 말이 있더라. 물에 수장. 성령 스님은 49년 8월 20일 돌아가시고. 예. 며칠 전에 돌아가신 거다. 예. 예를 들면 이세진 스님이 산으로 가는 이유들도 청년들하고 같이 올라가거든요. 청년들의 권유에 의해서. 또 신홍년 스님 같은 경우도 그렇게 젊은이들에게 배출을 공급해서 경제적 자립 활동의 문제의식이라든가 시대적 변화에 대한 문제의식들을 계속 했던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원문상 스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에 대한 교육과정 이런 것들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그런 시대의 변화들을 어떻게 좀 더 특히 젊은이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을 던지고 그거에 대한 실천을 어떻게든 해내려고 하는 그런. 제주불교를 이끌었던 스님들은 비단 사상과 이념의 문제로만 싸운 것이 아닙니다. 생명에 대한 존엄성, 보훈의 성스러움으로 마을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왔습니다. 4.3으로 잃어버린 마을이 있듯 4.3으로 잃어버린 사찰이 있습니다. 바로 조천읍 함덕리 외골절입니다. 차가운 위석이 외골절 예터를 지키고 있습니다. 외골절 이주지 신홍년 스님은
지역 경제에 관심을 갖고 활동했습니다. 새로운 농작물이 씨앗을 들여오고 함덕리 주민들에게 농법을 보급했다고 알려지는데요. 쫓겨온 청년들이 끼니를 챙겨주고 숨겨주기도 했던 신홍연 스님. 그로 인해 토벌대에 잔인하게 살해되고 외골절은 전소됐습니다. 이념 갈등이 흉타는 금붕사도 붉게 물들였습니다. 하도리 금붕사 창건주 이성봉 스님은 목동을 숨겨줬다가 총살을 당했습니다. 동네에 사람이 소를 찾으러 나왔는데 여기 오다가 보니까 군인들이 이제 여싸 하면서 막 가고 있으니까 무서워서 도망온 곳이 절로 도망왔습니다. 근데 그 뒤에 이제 그 토벌대 군인들이 쫓아와가지고 이제 우리 할아버지 보고 이제 어떻게 그 사람 봤느냐 하니까 못 봤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끌고 나가서 여기서 그냥 총살을 시켜버리고 시체도 내버린 대로 그냥 그대로 그냥 돌아가 버렸죠.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우리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신도들이 앉는 방석을 뜯어다가 이제 총구멍을 이렇게 전부 다 막고 장례식을 했는 것 같아요. 도리이자 이치였으리라. 굶주림과 두려움 앞 보시의 미덕이기도 했습니다. 4.3 당시 21살 원만사에 주석하던 양홍기 스님 역시 총살되는 비운을 맞습니다. 4.3 사건 때 여기 절을 지키시던 양홍기 행자님께서 토벌대가 와가지고 당신을 아는 사람이 있느냐 하니까 요 위에 올라가면 이제 소를 지키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나를 아신다. 해가지고 올라갔는데 그분께서 자기도 희생당할까봐 나 이 사람 모른다. 그러니까 바로 그때 총살해 내과에 총살해버리고 그냥 내려가고 이 절도 불태워버리고. 사삼 70주년 제주 4.3 희생자들이 넋을 기리는 해원상생 수륙 영산대제가 봉행됐습니다. 역사적인 격변기에 희생된 원원들을 천도하는 자리. 무고한 희생. 강산이 7번 바뀌었지만 앞으로도 감히 다 아물었다 말할 수 없는 상처입니다. 시대적 거파를 꺼내고 조명하는 것은 물론 후손이 없어 피해 접수조차 명확하지 못했던 상황. 4.3으로 희생된 스님들의 정신을 기억하는 것은 잊혀져 왔습니다. 그간 4.3과 제주불교의 순환은 제대로 기억되지 못했습니다. 민중과 함께했고 스스로 목숨을 내놓으면서 지키고자 했던 그 고귀한 정신, 그동안 왜 헤아리지 못했을까요? 제주의 4.3에 참여했던 이들이 갖고 있는 꿈이 뭐였을까? 4.3이 통해서 어떤 제주를 꿈꾸었을까? 또 그 꿈을 통해서 실현하고자 했던 개인적인 꿈, 사회적인 꿈, 또 지역사회, 또 한반도에 대한 문제의식, 세계사회 변화에 대한 문제의식, 이런 것들에 대한 꿈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꿈들을 어떻게 오늘날 우리들이 가슴 속에 담아낼 것인가. 이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4.3이라고 하는 것이 이 단순한 전쟁의 문제것들이 아니라 외부의 충격과 내부적 역동성의 충돌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하면 지금의 현대 사회에서도 육지부에서 제주도로 내려오기도 하고 또 아시아권의 이 다문화
문제가 생겨나고 예멘의 여러 가지 이들이 이런 난민의 문제가 생겨나잖아요. 이런 충격들에 대한 제주인들의 어떤 포용성의 문제, 이들을 어떻게 끌어안고 같이 이 시대를 같이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과 더불어서 4.3의 문제로 좀 더 들어가서 그분들이 갖고 있던 꿈에 대한 문제의식, 그 시대의 어떤 당시 아플 수도 있지만 시대적 상황이라는 것들이 상당한 역동적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역동성을 통해서 포용력을 가질 수 있었던 어떤 그런 꿈들의 자질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공유해냄으로써 이 시대의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모티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외로운 대지의 깃발 흩날리는 인력의 땅 어두운 살 뚫고 피어난 피에 젖은 유채꽃이여 검붉은 저녁 햇살에 꽃잎 시들었어도 살 흐르는 세월에 그 향기 더욱 진하리. 바람만 불어도 눈물이 날 만큼 아픔은 기뻤지만 유채꽃처럼 만발하게 제주의 봄은 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4.3을 잊지 않았고 여러분과 함께 아파한 분들이 있어 오늘 우리는 침묵의 세월을 딛고 이렇게 모일 수 있었습니다. 항구적인 평화와 인권을 향한 4.3의 열망은 결코 잠들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의 추념식이 4.3 영령들과 희생자들에게 위안이 되고 우리 국민들에겐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이 되길 기원합니다. 여러분, 제주에 봄이 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화해와 평화의 노래가 섬을 감쌉니다. 화석처럼 응고된 상처를 함께 치유해 가고 있는 지금, 우리는 왜 4.3 당시 불교의 순환과 피해를 기억해야 할까요? 역사의 참국 속에서 희생된 스님들은 올곧게 실천했던 사회 참여와 참된 중생구제를 보여주셨습니다. 아픈 역사를 간직한 섬 제주, 그리고 제주불교의 상훈, 숭고한 그 뜻을 함께 기억하고 이어나가야 할 때입니다.